방정식의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석 학생들도 있고 2차 방정식 부분은 특히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할 것이고 가볍게 한번 스타트하는 걸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메인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2차 함수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방정식 하나 쓸 텐데요. 한번 여러분 맞출 수 있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방정식 AX는 B의 해라고 한번 쓰면서 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얘가 실수다라는 조건도 넣어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해는 여러분들 x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죠. 뭐 다 아실 테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x는 a분의 b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x는 a분의 b라는 그 분수값도 이 방정식의 해 중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걔를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방정식을 뭐 1차 방정식이라든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쉽게 1차 방정식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a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연중에 머릿속에서 얘가 a가 0이 아니라는 한 판단을 가지고 얘가 1차 방정식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a가 0이든 아니든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a를 0과 0이 아닌 것으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1차 방정식이 맞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는 반드시 x는 a분의 b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는 조건도 생각해보면 a가 0이 아니라는 것도 나오실 수 있을 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몇 차 방정식인지 한번 생각해본 거에서 의문을 갖는 거죠. 잠깐만 이 문제를 볼 때 얘는 그냥 방정식이었는데 1차 방정식이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a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겠구나. 이 정도 의심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로의 제목이 이제 조심스러워지기, 꼼꼼히 따지고 의심할 것이라고 써 있는 거에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를 한번 보시면 좌변과 우변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게 등식이니까. 자, a가 0이면 좌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0 곱하기 x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이에요. 0 곱하기 x는 0이 맞아요. 그런데 우변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변은 얼마냐면은 우변은 그냥 b죠. 맞나요? 이걸 살짝 써놓을게요. 얘 0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지금 똑같기로 했으니까 0x가 b가 돼야 돼요. 즉 0x는 0이니까 0은 b가 돼야 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실수 b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b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b가요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0x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등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0 곱하기 x는 0이라고 나오는 등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x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마치 항등식처럼 말이에요. 그죠? 방정식에서 출발했지만 근데 그 항등식 할 때 우리가 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라도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쓴 이 0 곱하기 x가 0이라는 이 뜻을 잘 살펴보면 x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는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때는요 선생님 무수히 많은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해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b가 0일 때는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의심해 보세요. 내가 맨 위에 문제에서는 a, b가 실수라고 했지 언제 또 b가 0이냐 아니냐를 따졌나요? 제가 이게 주어졌나요? 조건에서 주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b가 0일 때를 봤으면 여러분들은 b가 0이 아닐 때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래? 그럼 나의 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0 곱하기 x는 0이어야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쓰인 b가 어떻게 생겼죠? 0이 아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 0이 아니니까 이 등식이 성립할 턱이 있나요? 없지요. 이해됐나요? 무슨 뜻이냐면 0 곱하기 x의 좌변은 무조건 0이고 우변은 b로 존재하는데 그 b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등식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값을 가져와도 0이 될 수가 없는 이치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지 않아. 내가 그러한 x를 찾을 수 없어. 라고 판단 내리면 그러한 x가 뭐였는데? 해잖아요. 이 방정식의 해. 그러면 한마디로 얘는 해가 없다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없다. 즉, 이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정식 ax는 b의 해는요, 단순히 a분의 b로만 나올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1차 방정식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a분의 b가 맞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방정식 ax는 b는 해라고 한다면 답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a분의 b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 때에 따라서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케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게 첫 번째였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원이 또 2차 방정식이니까, 자, 물론 워딩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오류가 나네? 왜 이러지? 잠시만요. 네, 잠깐 펜이 좀 말썽이어가지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자,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 a, b, c가 실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앞단에서 복소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침 제가 또 워딩을 뭐라 했냐면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따지셔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 x제곱의 개수로 a가 쓰여 있고요. 그 a라는 개수가 0인지 아닌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a가 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있다. a가 0이 아닌 것과 a가 0인 것으로 따져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a가 0이 아니라 한 순간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죠. 2차 방정식, 글씨가 완전 이상하네요. 왜 이러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펜이 또 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다음 걸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a가 0이 아닐 때는 2차 방정식 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 해는 우리가 잘 구했는데, 우리 뭐예요 이거? 근해 공식 아닌가요? 그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근해 공식 뭐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근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면요 그냥 뭐 저기 2차항의 개수가 빵으로 사라질 거고 그냥 이거에 해죠.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위에서 했던 이 그냥 방정식 이 보라색이랑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3개의 형태가 나오겠죠. 어쨌든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2원으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근해 판별 디스크리멘트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D라고 배우는 거 우리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판별식 D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우리 x의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이 위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리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d의 자리이지요. 그래서 이 d 자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d는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뭐냐면은 d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써놓을게요. 자, 판별식 D의 부호가 뭘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D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저를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x값 있잖아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 수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 아니겠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2a분의 루트 d 하나랑요,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라고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풀마가 두 개가 생겼어. 근데 뭘 따질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 판별식의 부호를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잠깐 동영상 설정 오류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뭐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 그림도 그랬고요. 제가 안 그랬는데 그림은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뒤에 부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부호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좀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길 바래요. 자, 먼저 판별식이 양수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판별식 양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기 루트 D, 루트 안의 값이 양수야 이걸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 일단은 실수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A도 실수야, B도 실수야, 그 다음에 이 D 값도 양수기 때문에 루트 전체도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X 전체는 실수겠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니까 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네 둘이 지금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값보다 큰 값, 어떤 값보다 작은 값 하면 두 개 다른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냐면 우리 지금 X가요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수다. 그리고 얘는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판별식이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는요 여러분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랬는데 d가 0이잖아. 그지? 그럼 걔네 사라지는 거잖아. 어떤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0 해봤자 뭐예요? 그냥 그 숫자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그냥 똑같은 게 두 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똑같은 게 두 개 나온다? 뭐냐면 중근이죠. 중복, 중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중근도 여러분들 A랑 B랑 둘 다 실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근인데 뭐로 실수냐면 실근으로 중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언급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지금 음수가 되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복수수 단어에서 허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루트 안이 음수인데 어떻게 실수겠어요. 그리고 음수고요.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더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음수죠. 이거 뭐예요? 어떤 실수보다 음수만큼이 허수만큼이 플러스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수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여기 허수만큼이 마이너스 된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 다 허수긴 하는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누구의 부호가 다르냐면 허수부의 부호가 다르겠죠. 뭐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뭐 다를 수 있게 어쨌든 뭐냐면 허수 관련된 부분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냐면 얘네 둘 다 허수긴 한데 다른 허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허수인 실근이다, 허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근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근의 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근의 수는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수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수는 모두 다 두 개로 일정합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에요. 모두 다 두 개로 일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게 배우셨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즉 D가 0보다 클 때는 근의 수는 두 개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근의 수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판별식이 음수일 때 있죠. 이때는 근의 수는 두 개인데 실근의 개수는 없는 거죠. 왜? 모두 다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값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실근으로 몇 개 가냐 허근으로 몇 개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가운데는요 얘도 두 개가 맞아. 그런데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두 개야.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중복으로 두 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언급 드리고 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뭐 더 이상의 방정식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자연수 그냥 n차 방정식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n차 방정식의 근의 수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요 무조건
n개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차 방정식의 근해수는 n개이다. 뭐 그걸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그 범위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는 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3차, 4차, 5차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3차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근해 공식으로 배우는 걸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n개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n개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근해수는 n개가 맞는데 그게 일부는 실근의 수로 가고 나머지는 허근의 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실근의 수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허근의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실근이 여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개였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0일 때 두 개였고 어쨌든 뭐 중복이든 어쩌든 간에 어쨌든 뭐냐면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랑 0보다 클 때가 지금 실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 조건은 우리가 얘를 근해 공식으로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판별식 0보다 클 때 실근이 존재합니다. 실근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도 선생님 실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그럼 얘는 실근이 존재하겠구나. 실근만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 조건, 즉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일 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예제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짝수 판별식이나 짝수 근해 공식을 많이 잊어버리거나 또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뭐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나오고 뭐 수업 시간은 이걸 좀 더 자세히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강의로 남길 때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짝수 판별식, 짝수 근해 공식 살짝만 언급드리겠어요. 짝수 판별식, 그 다음에 짝수 근해 공식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짝수라고 했는데 뭐가 짝수냐라고 한다면 살짝 말씀드리면 얘는 1창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판별식과 근해 공식을 구한다. 2창 아니에요. 1창의 개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있을 건데 여기 자리가 짝수예요. 짝수면 2의 배수겠죠. 그러니까 2b-라고 쓸게요. 여기서 2차 방식 보자마자 선생님 x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이랑 짝수 근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짝수 근해 공식부터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보통 2a분의 어쩌고저쩌고 하시죠. 자, 짝수 근해 공식은 그냥 a분의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자리가 얘 절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여기 절반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예요. 이게 짝수 근해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은요. d가 아니고 4분의 d라고 적습니다. 역할은 똑같고요.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적고 물론 4분의 4라고 쓴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냅두고요. 그냥 짝수 근해 공식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다. 이때 여기 우리가 뭐였냐 루트 안의 자리가 우리 판별식 자리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 모양이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창의 개수 상수항 이게 짝수 판별식이 될 거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많이 써볼 거니까 잘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이 explain 2로 넘어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대부분의 책에는 얘를 어떻게 써왔냐면 근과 계수의 법칙 이렇게 써놓긴 한데 뭐 법칙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언급될 때는 이 관계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뭐냐면 지금 단어에서 배울 거는 우리 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개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 개수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일단 2차 방정식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번 2차 방정식 설정하고요. 제가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닌 실수이고요. b랑 c는 그냥 실수입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미리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설정을 했고 얘 그 다음에 얘 두 근을 한번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설정을 할게요. 우리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수는 a, b, c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a, b, c라는 개수들과 알파, 베타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죠?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먼저 우리는 2차 방정식 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근해 공식 적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판별식과 그냥 D라고 쓸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2차 방정식을 통한 근의 공식일 것이고요. 근의 공식 하는 순간 뭐냐면 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x가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했던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알파 베타가 뭔가요? 알파 베타는 앞에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가 되니까 두 개 맞죠?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는 맞잖아요. 중복이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하나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일 것이고요. 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요. 이 두근의 합과 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두근의 합과 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합이니까요. 두근의 합이니까 우리 설정했던 문자 알파 더하기 베타. 그 곱이니까 알파 베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알파 베타가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뭐라고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단순히 더한 거잖아. 그럼 누가 알파인지 누가 베타인지 뭐가 중요해?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두 개 더할 건데 우리 마치 이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 켤레 모습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랑 뒤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죠. 합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단순히 더하니까 뒤에는 루트 d는 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b만 두 번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2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뭔가 헉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두근과 그다음 개수와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 두근의 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근의 합은요. 그럼 이 진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개수만 가지고 걔네들 그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가 우리 합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근과의 개수의 관계를 지금 합을 개수만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도 봐볼까요? 곱은요. 두근은 단순히 곱한 거니까 우리 앞에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라는 값이랑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라는 값을 지금 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곱셈 공식에서 이제 합차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2a분의 마이너스 b에 있던 친구의 제곱이랑 뒤에 2a분의 루트 d의 제곱을 하시면 되니까 열심히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분의 d죠. 루트 벗겨주면. 근데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너는 4a제곱분의 b제곱 사라지죠. 삭삭. 그럼 4ac만 남고요. 좀 더 깔끔히 계산하면 4a, 4a 사라지니까 a분의 c만 남게 된다. 그럼 여기서도 뭔가 헉 하셔야 돼요. 뭐냐면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선생님 결국 개수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개수의 비율로 나타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합곱은 뭐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우리한테 주어진 근을 합하고 곱하는 거를 직접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뭐 얘네들을 직접 더하고 곱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개수들만의 비율만 가지고 표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근의 우리가 합과 곱을 뭘로 나타내냐면 개수들의 비율 관계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들의 비율 관계를 통해서 그냥 알아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과 개수의 법칙 하나는 알아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우리가 방금 근의 공식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할 얘기는요. 약간 복습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한번 설정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이 투에 제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밑에까지 쫙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유로워요. 뭐냐면 fx라는 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하고 a는 0이 아니고 bc는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뭐냐면 fx라는 이 뭐 김씨 이씨 이런 거죠. fx라는 2차 다항식을 하나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fx는 0의 해 이러면서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fx는 0의 해 하는 순간 fx는 2차 다항식이었고 그걸 는 0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 알파 베타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위에랑 설정이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fx란 말만 좀 추가했다. 붙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꼬리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x는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이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봐봐요. 얘 해가 지금 알파 베타잖아요. 해라는 게 뭐죠?
대입해서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fx는 0이라는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 알파 베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f 알파랑 f 베타는 얼마냐면 0이네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대입하면 0 된다며 등식 성립해야 된다며 그러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얘기 드릴 게 있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웠어. 바이 나머지 정리 앞부분에 우리 수학상의 1책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인수 정리를 한번 끄집어내보자. 우리 머릿속에 얼마 안 잊혀진 그 친구를 끄집어내보자고요. 뭐냐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f 알파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제가 한참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또 f 베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많이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떠오르겠지만 여러분 입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 f 알파는요 fx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f 베타는요 fx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눈 나머지예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얼마냐면 하필 이게 나머지라는 자체의 뜻인데 그게 하필이면 0이에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머지가 0이야? 그럼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네? 나누어 떨어진 게 뭐야? 묶여있는 뜻이네? 그럼 뭐냐면 인수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 알파 0이고 f 베타 0이라는 뜻은 fx라는 식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fx라는 다항식은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둘 다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는 인수 정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한꺼번에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선생님 fx라는 식은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여기 뭐 qx 내지는 q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니까 뒤에 뽕뽕뽕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수 정리가 끝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꺼번에 fx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선생님 몫은 뭔가요? 봤더니 이제 여기는 모르잖아. 우리가 앞에 인수는 구해놨는데 뒤에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fx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fx는 뭐예요? 2차 다항식이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이미 2차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1차식 이상이 아닌 거죠. 그쵸? 왜 전체 2차식인데 이미 앞에 인수가 2개 나왔잖아. 그럼 얘 이미 2차식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q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상수밖에 없어, 상수. 빵차식 있잖아. 여기 1차식 나오면 저기 fx가 3차식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q는 상수항밖에 안 됩니다. 1도 되고 뭐 2도 되고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 것이죠. x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봤더니 뭐냐면 우리 fx의 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죠? a잖아요. ax 제곱이니까 우리 지금 구하는 fx도 같은 fx입니다. 얘도 최고차항 개수가 a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x 있네? 그럼 여기 q 자리가 뭐가 돼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나한테 주어진 거를 통해 살짝만 눈치껏 뭐 눈썰미를 보시면 여기가 a임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같이 따라 쓰면 되겠구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꺼번에 인수정리와 나머지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냈다. 즉 fx에 대한 항등식이죠. a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이해되셨나요? 자, 이 식을 제가 조금만 더 전개해서 쓰면요. a 곱하기 여기 뒤에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구해냈어요. 그렇죠? 이것도 fx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fx고요. 얘도 fx라고 했죠. 다 fx죠. 이것도 fx고요. 좀 지저분해졌지만. 그러니까 얘랑 뭐냐면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는 이 친구를 밑에 가져오려고 해요. 우리 둘이 같잖아. 그럼 같 좀 붙여놔야지. 그래서 여기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쓸 건데 괄호 묶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러면 안 되나요? 되죠. a가 0이 아니니까 분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모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에 아래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위에 알파 베타를 통해서 구해낸 식이랑 원래 주어졌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f니까. 그쵸?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죠. a는 똑같으니까 여기에는 1x제곱 1x제곱 둘이 똑같죠? 그러면 뭐가 똑같으면 되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x의 개수가 밑에 있는 x의 개수 a분의 b랑 똑같고요. 알파 베타라는 상수항이 밑에 있는 a분의 c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하고 보니까 뭐 어쩌죠? 얘랑 지금 아까 구했던 이 친구랑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 과정도 충분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이제 잠깐 끝낼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로 기억하기라 그래서 항상 이 식을 머릿속에서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를 기억하기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나한테 주어진 식이 A가 0이 아닌 실수, BX 더하기 C는 0, BC 실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이렇게 할게 그냥. 이때 우리한테 요렇게 하나 체크하시고요. 요렇게 하나 체크해 볼게요. 뭐냐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일 거고요. 여기 플러스라고 할게요. 자, A분의 B,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A분의 C인데 지금 플러스네요. 그러면 플러스 A분의 B죠. 모습으로 기억하세요. 플러스 A분의 C죠. 모습으로 기억하세요. 얘는 두근의 합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두근의 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뭐 마치 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오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한 거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0에 이제 그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요. 뭐 얘를 이제 근의 공식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붙이시고 최고차항 개수분의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 이러면 두근의 합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곱은요. 최고차항 이 플러스는 안 쓸게요. 최고차항 개수분의 여기 상수항 5 하시면 2분의 5가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조금 더 나가서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알파라고 쓴 다음에 알파 하면 좀 헷갈리시나요? 그냥 여기다가 뭐 y라고 쓸까요? y는 또 헷갈리겠다. 그냥 여기다가 c라고 할게요. 이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얘기할 건데 선생님 저 근데 c를 몰라요. 그래도 합은 구할 수 있어. 뭐냐면 마이너스 붙이시고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그럼 2분의 5죠. c를 몰라도 합을 구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곱은 c를 알아야지. 그냥 써놓기만 하자고. 2분의 c겠다. 이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